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테크닉에 대한 길고 지루한 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왜 그런 날이 있잖아요. 갑자기 번뜩이며 이거 컨텐츠로 만들어야겠는데? 하는 그날이요. 저한테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만들고 있던 걸 살짝 뒤로 미루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챗GPT를 사용해서 FAQ 서비스 같은 걸 만들고 있는데 FAQ 서비스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의 절차로 동작합니다. 첫 번째, 답변으로 사용할 문서를 인베딩해서 벡터 값을 저장해 둔다. 두 번째, 사용자 질문이 들어오면 인베딩해서 벡터로 만든다. 세 번째, 질문의 벡터 값과 문서들의 벡터 값을 유사도 검색을 한다. 네 번째, 유사도가 높은 문서들을 이용해서 적당한 프롬프트를 만든다. 다섯 번째, 프롬프트를 챗GPT로 보내서 답변을 만든다. 여섯 번째, 챗GPT에게 받은 답변을 사용자들에게 전달한다.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이런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인터넷에 공유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부딪히는 난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은 도움이 될까 싶어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선 FAQ 서비스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지식 DB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챗GPT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많다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은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검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지껏 해왔던 전통적인 검색과 비슷합니다. 즉 이런 부분은 간단히 SQL DB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AI사에서는 이 부분을 텍스트 인베딩을 통해서 해결해보라고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식 검색에 SQL DB를 사용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데이터를 정형화시키지 않고도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뿐이죠. 그게 바로 텍스트 인베딩입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문서와 사용자 질문을 벡터화해서 유사도 검색을 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전에도 이러한 방식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예전에는 성능이 그리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사용해볼 만한 성능까지 왔기 때문에 당당히 추천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오픈AI사의 인베딩 모델은 성능이 꽤 좋습니다. 한글을 사용할 수도 있죠. 한글을 사용하는 거라면 네이버의 인베딩 모델도 꽤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반응도 더 빠르죠. 두 개 중 하나만 고른다면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허깅패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오픈 모델도 성능이 꽤 괜찮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모델은 클라우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API로 제공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지만 오픈 모델은 손수 서버를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능도 괜찮고 무료라는 점 때문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내 IDC에 있는 GPU 서버에 실행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베딩 모델을 사용하는 것 다음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벡터 DB입니다. 벡터는 새로운 타입의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 데이터를 다루는 적절한 DB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다행히도 요즘 이런 문제 때문에 벡터 데이터를 다루고 특히 유사도 검색의 편의성 때문에 전용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초기에는 밀버스라는 벡터 DB를 선택했었습니다. 오픈소스이고 그 당시에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도커 이미지가 제공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인프라 관리 문제로 다른 솔루션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AWS 인프라에서 동작해야 해서 밀버스를 사용하게 되면 EC2 위에 올려서 DB를 직접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귀찮기 짝이 없는 방법이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게 되었는데 포스트그레스 DB에서 확장 기능을 추가하면 벡터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SQL DB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심지어 유사도 검색을 쿼리문으로 작성할 수도 있었고 포스트그레스 DB는 AWS RDS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니 저희 팀이 찾던 딱 맞는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FAQ 서비스를 위한 백엔드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오픈AI에서 대부대회가 있었습니다. 발표한 내용 중에 커스텀 GPT를 만드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저희 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타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네, FAQ 서비스를 위한 백오피스 기능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인베딩 모델을 서버에 올리거나 벡터 DB를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식 데이터를 위한 문서 관리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료를 올리고 적당한 프롬프트를 만들면 딱 바로 저희가 원하는 FAQ 챗봇이 바로 동작합니다. 아, 정말 타이밍 죽이네요. 심지어 챗GPT 모델 때문에 유료 계정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뭘 개발하지도 않았어도 되는 거니 저희 팀의 노력이 조금은 허무해져 버리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다고 할까요? 아직 베타 서비스 단계라서 그런지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현재 만들어지는 커스텀 챗봇들은 유료 계정들끼리만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료 계정으로는 커스텀 챗봇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챗봇을 외부 일반 사용자들에게 공유할 수
수 없다는 점은 굉장한 단점인데 뭐 아직 베타 서비스이기도 하고 마켓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스텀 챗봇은 현재 API로는 접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UI 부분은 좀 커스텀하게 만들고 싶어서 백오피스 용도로 사용해 보려고 했었는데 현재 웹 이외에는 접근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아직 베타 서비스라서 그럴 수 있고 추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커스텀 챗봇의 API로 접근할 수 없는지 알아보다가 이번에 데브데이의 베타 서비스로 같이 오픈된 어시스턴트 API라는 것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챗봇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API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앞서 소개한 커스텀 GPT의 API 버전 같은 것이었어요. 커스텀 GPT가 코딩 없이 웹 UI를 통해서 챗봇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어시스턴트 API는 API를 사용해서 챗봇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걸 사용할 때만 해도 상당히 기대했었습니다. 백엔드 영역에서 커스텀한 챗봇을 만든 다음에 원하는 UI에 붙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특히 스레드라는 걸 사용하면 이전 대화 이력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대화에 어느 정도 반영된다는 점은 컨텍스트를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여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아직은 스트리밍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개발에 사용하는 API 대화는 스트리밍을 지원해서 답변이 완전히 끝나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답을 완성시켜주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답변을 오래 기다린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특히 한글 답변 같은 경우에는 답변이 완성되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의 필수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어시스턴트 API는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서 답변이 완성되는 걸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사용자들에게 커스텀한 챗봇을 제공하고 싶은 분들은 맨 처음 제가 한 방식처럼 챗GPT의 모델만 API를 통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직접 구축하시는 게 현재까지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커스텀 GPT나 어시스턴트 API들이 베타 서비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충분히 지켜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